자, 오늘 주제. 오늘 좀 일요일이고 하니까 좀 재미있게 좀 가볍게. 이게 지금 그 스트림 상태가 나쁘다 이렇게 나오면서 동시 시청자 수도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왼쪽에 숫자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혹시 버퍼가 발생하면 저한테 채팅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과 독일에 대한 또 제가 아는 지식들을 조금 이제 재밌게 좀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자, 먼저 제가 왜 손요엉민이라고 써놨냐면 그 미국 캐스터가 이제 애플 TV에서 이게 중계권을 갖고 있어 중계를 하거든요. 근데 손용민 이렇게 발음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손용민도 아니고 손은 똑같아. 손영민도 아니고 이게 이제 미국 발음 때문에 그런 건데 손용민 이렇게 약간 하더라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근데 체룬돌로 감독이 입에 잘 안 붙는데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거든요. 이거 참 잠깐만요. 글자를 하나 틀려갖고 재빠르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생연분. 아유 이거 진짜. 이것도 천생연분 하니까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 소절만 해볼까요? 일요일이고 하니까. 너무너무 예쁘다고 해도.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 제가 이 노래 왜 생각나냐면 전 직장 다닐 때 그 모시던 상사 한 분이 계셨는데요. 노래방만 가시면 이 노래를 맨날 부르시는 거예요. 예뻤으면 키도 컸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건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 그래서 지겹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이 노래 잘 부르진 않는데 남들이 부르면 옆에서 같이는 부르죠, 그죠? 자,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79년생인데 이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키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172도 있고 168도 있더라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분이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탈리아계고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하다가 감독까지 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선수에서는 난 사람이고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누구로 비유하면 될까요? 자, 이영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영표. 비슷한 시기에 이영표는 이제 토트넘 가서 뛰고 막 그랬잖아요. 독일도 뛰지 않았나 이영표가? 그죠? 제가 잽싸게 지금 챗GPT한테 물어봐 놓겠습니다. 이영표가 독일에서도 떴던 것 같은데. 자, 이영표가 연도별로 뛴 구단 정리해줘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네이버 프로필은 이렇게 나와요. 체룬돌로 이렇게. 맞다. 도르트문트에 잠깐 뛰었지. 2008년부터 9년까지. 근데 먼저 PSV 아인트호벤 네덜란드에 갔다가 토트넘에 갔다가 도르트문트 갔다가 사우디 아릴랄 갔다가 밴쿠버로 갔죠. 자, 먼저 이제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스티브 체른돌로 79년생. 여기는 키가 또 168로 나와. 근데 포지션이 왜 제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했냐면 먼저 요거 다른 분 유튜브인데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요거 잠깐만 이거 쉬어야지.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됐거든요. 잠깐 보실까요?
손흥민 상대로 골을 먹힌 걸 알고 계셨나요? 때는 2011-12 시즌에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대 하노버 경기가 있었는데요. 손흥민은 당시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럽 무대에서 막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경기 당시 손흥민과 현재 LAFC 감독인 스티브 체룬돌로가 서로 지금 이때 맞붙었던 이분이 지금 감독이에요. LAFC 감독인데 잘 보세요. 맞붙는데요. 손흥민은 1대1 상황에서 체룬돌로를 손흥민이 뚫었어요. 골망을 흔들며 원더골을 장식합니다. 풀백이던 체룬돌로는 손흥민의 스피드에 몸은 반응했지만 골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체룬돌로 감독이 나이가 30대 초반 중반 넘어갈 때라 가지고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시작이 됐고요. 자,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사람 이력을 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랬다가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사람은 79년생인데 하노버에 간 게 99년이면 거의 이거 뭐 20살 21살 때 그냥 바로 간 건데, 이 포틀랜드 파일럿이라는 데 유스에 잠깐 있다가 그냥 거의 바로 이제 손흥민보다 나이가 조금 많을 때 가긴 했지만 되게 어릴 때 독일 하노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력이 특이하네 이렇게 쭉 봤는데 겹치는 시기가 나오더라 이거죠. 한번 볼까요? 자, 언제 겹치냐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오른쪽이 손흥민 경력이거든요. 함부르크에 2010년부터 13년까지 뛸 때,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뛸 때, 근데 요 왼쪽에 이제 그 체른돌로 감독은 하노버에서 선수 생활 막바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경기를 같이 뛰었냐, 제가 일일이 조사를 못하니까 챗GPT한테 확인했더니 3경기를 같이 뛰었던 적이 있더라고. 상대편으로 뛰었었다. 상대편으로. 근데 이게 상대편으로 뛰는데 서로 모를 수가 없는 게요. 자, 잠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 모르지만 뭐 이 정도는 아니까 여러분들도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축구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삐딱하노 이게 축구장 경기장이 이게.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골대가 이렇게 있고, 이제 저 양반 감독은 라이트 풀백이란 말이야. 라이트 풀백. 그럼 여기서 수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손흥민 선수는 주로 중간 센터도 쓰지만 이렇게 레프트 윙으로 많이 뛰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돌버츠가 아니고, 아까 이게 이 사람 이름이 진짜 이름이 잘 안 붙는다. 감독 이름 뭐라 했죠 제가? 체룬돌로. 이름이 입에 안 붙어. 잘 어려워.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체룬돌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소니야, 소니. 그러니까 최소 3경기는 같이 뛰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뛰었을 수도 있지. 클럽컵 같은 것도 있고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쉽게 얘기해서 구면이라 이 말이에요. 구면이다.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다. 그렇다고 엄청 친하진 않지만 일단 아는 사이다. 그걸 알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안 붙네. 체룬돌로 3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체룬돌로, 체룬돌로, 체룬돌로. 이름 더럽게 안 붙네 이름이 진짜. 스티브라고 할 거랬나. 사실은 체룬돌로는 성이고 스티브가 이름인데. 스티브라고 할게요. 스티브. 체룬돌로 너무 어려워. 스티브. 자, 스티브가 바로 감독이 돼요. 수석 코치를 했다가 뭐 감독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해. 스투트가르트도 했다가, 그리고 미국 대표팀 수석 코치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이 양반이
2002년 미국 대표팀이었거든 계속. 그래서 수비수니까 골은 2골밖에 없네. 자 여기 보세요. 국가대표 99년부터 2012년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에는 참가를 못합니다. 선발진에서 제외가 돼요. 아예 그냥. 그것도 제가 조사해 봤거든. 선발인데 왔다가 못 뛰었느냐. 그걸 봤더니 아예 못 왔어. 부상을 당해가지고. 근데 독일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체룬돌로 이 스티브 감독의 성장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일이 자료 만들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바로 그냥 이 사람의 출생지가 어딘가 이제 보면은 잠시만요. 진짜 사정기 있을 텐데. 오케이 찾았습니다. 자 이제 그 락포트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일리노이주에 있는데 제가 여기 인디애나 쪽에 6개월 정도 살았었고 요 근방을 좀 잘 알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세인트루이스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세인트루이스 근처인데 이쪽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그 미국에서 가장 그 백인들 위주로 사는 이 동네는 거의 백인들 위주로 살아요. 물론 시카고는 흑인이 많지만 요 밑으로 좀 내려오면 저기가 많다고. 백인들 위주라고. 근데 여기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시카고에서 나왔더라고요. 시카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이 포틀랜드로 가요. 포틀랜드. 그래서 포틀랜드 아까 유스에서도 뛰고 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성장하다가 바로 독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이제 얼굴도 그렇지만 상당히 보수적이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 출생에 대한 성장한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되게 보수적이라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요. 이렇게 넘어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 이제 독일 하노버로 넘어가지. 이제 하노버. 아이고 키워야 되는데 작아지고 있냐. 자 알겠습니다. 이게 독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제가 판서를 해야 되니까 이거 캡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잘 보이시죠? 자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자 독일이 대충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 독일의 영역을 일단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자 그러면 손흥민이 있었던 함부르크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함부르크. 여기가 하노버.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 뭐 골프장 이런 데 보면 힐데스하임이라고 있죠. 저기 충주 어느 그쪽 가면 하나 있더라고요. 힐데스하임이 여기 있습니다. 힐데스하임은 저도 못 가봤고 저는 함부르크는 이제 가보고 하노버는 못 가봤는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베를린이거든요. 베를린.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정확하게 제가 글 수는 없는데
대충 이제 동독이 어디였냐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동독,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대충 서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양반이 미국에서 태어난데도 보수적인 데서 태어났는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아직도 청자켓 청바지 입고 다니고 이 새끼들이. 청바지는 우리도 입지. 청자켓을 아직도 입고 다니고 그런 나라고. 키는 네덜란드가 가장 큽니다. 평균 신장은 얘네들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독일인데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애들하고 벨기에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이게 벨기에 애들이 생각보다 키가 작을 줄 알았더니 안 작더라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큰 사람도 또 많이 커. 하여튼 그런 배경 설명 드리고 이 하노버가 엄청 잘하는 팀이 아니었는데 이 양반이 하노버에 갔을 때는 2부 리그였대요. 2부 리그. 근데 이 양반이 좀 잘하고 그랬는지 하여튼 1부로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엄청 우승권에 있는 팀은 아니었던 것 같아. 한 뭐 중하위권 정도 되는 것 같아. 중하위권. 근데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의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축구 스타일도 좀 그렇잖아요. 좀 투박하면서도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격을 하고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독일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저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랑 국민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우리나라도 근면 성실의 대명사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독일은 좀 재미는 없는 나라인데 물가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 다른 나라보다 차분하고 되게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 보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본 나라 중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집들이 정돈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농장 같은 게. 독일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베리베리 굿이야 진짜. 딱 보면 독일이 뭐 공업도 잘하지만 농업 뭐 이런 거에서 비행기 타고 나중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고 가보시면 독일은 깔 게 없어요 진짜. 너무 모범적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멀쩡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왜 나치 뭐 이랬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모범적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히틀러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좀 그렇지 좀 그런 아쉬운 면은 있다. 그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참 희한해. 그 나치 그 새끼 히틀러한테 넘어가가지고. 어쨌든 얘기가 너무 옆에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함부르크에 누가 있었어? 손이 있었잖아요. 손. 그렇다고 뭐 1년에 경기 몇 번 한 건 아닌데 일단 가까운 쪽에 있었고 함부르크도 나름 조금 그냥 조용하고 그런 도시거든요. 깨끗하고 예쁘고 그냥 조그만 도시인데 자 함부르크 하노버가 그나마 지역이 가까우니까 뭔가 여기를 흐르는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 면이 있을 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서 이건 뭐냐. 비슷한 시기에 여기 같이 살았던 적이 있다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둘은 쉽게 얘기해서 뭐가 된다고? 소나하고 또 제가 또 웃긴 얘기하면 그거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 스티브 감독한테 너 그 스티브 감독 하노버 살았지? 십몇 년 동안. 난 함부르크 좀 살았지. 한 5년 6년 살았지. 이게 한국으로 치면은 하노버가 이제 부산이면은 함부르크는 대구 아이가. 비교하자면 딱 그렇네요. 손흥민은 대구에 있었고 스티브 감독은 부산에 있었어. 이 할 얘기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 같은 무슨 고등학교 이런 데 나온 것처럼 뭔가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사람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손흥민은 한국 사람이고 스티브는 미국 사람인데 같이 독일에서 여기 유학한 거 비슷하게 내가 너의 곁에 살았다는 걸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독일에서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공통점은 한 요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렇게 오래 뛰었다는 거는 스티브 체룬 돌로 감독은 제가 볼 때 딴 건 몰라도 그 잠시만요. 펜이 그러니까 스티브 체룬 돌로 감독은 성실, 근면, 꾸준함 이런 것은 거의 탑급일 것이다. 그러면 이 감독의 성향이 이러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엄청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 구단주가 손흥민 선수를 데려고 온다고 했을 때 이 감독은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너무 좋은데 티를 좀 안 내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최소 뭐 2년에서 3년 뛰고 뭐 2029년까지도 뛰고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면에서 체룬들로 감독을 평가할 그 지식은 솔직히 없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이영표 선수 같은 좀 풀백, 라이트 풀백 출신이기 때문에 축구를 지금 3경기밖에 못 봤지만 약간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역습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술적인 전략적인 건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축구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언급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저는 새벽에 축구 전문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그 친구가 설명을 잘하니까 새벽에 축구 전문가 가시면은 전략 전술 축구에 관한 거는 그 친구가 훨씬 뛰어나다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과 이 친구 어차피 직장 상사잖아요. 따지면 물론 손흥민이 슈퍼스타지만 손흥민 선수가 새로 영입이 돼서 왔을 때 저는 둘이 더할 나위 없이 인간적인 그런 어떤 케미스트리라 그럴까 그런 거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특히 미국에서도 크게 자 오른쪽에 뉴욕 그다음에 중간에 시카고 서쪽에 LA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부 남부 차이가 좀 있는데 시카고 인근 이제 일리노이 지역 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KKK단 아시죠? 그 허연 복면 같은 거 뾰족한 거 쓰고 뭐 흑인을 죽여라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게 만들어진 지역이 일리노이입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주 조금 밑에 가면 마틴스빌이라고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KKK단의 발원지라 그래갖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같이 있는 미국 애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야 중고차 같은 거 살 때 마틴스빌 가서 사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KKK단의 발원지라고. 저는 그냥 잠깐 호기심에 시카고 갈 일이 있을 때 들러서 한 30분 정도 둘러만 보고 갔어요. 왜냐면 그래도 KKK단 발원지라고 하니까 좀 무서우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체룬돌로 감독은 이제 혈통은 이탈리아 계열인데 그래서 키가 조금 작으신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케미는 좋을 것 같고 성실한 분이고 이분은 아마 한국 사람들 대부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좀 날탱이 같은 새끼들은 날탱이 같지만 옛날에 이제 대부 1, 2, 3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신 분 알겠지만 이탈리아 사람들도 생활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뭐 옛날에 아르헨티나도 넘어가고 미국도 넘어가서 거기서 이탈리아가 또 가족 중심적인 끈끈한 게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피아도 있었고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끈끈함은 또 한국 사람들하고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또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설명드리고 잘 됐다. 오늘 손흥민 선수 프리킥 골도 멋지게 득을 했는데 아주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 얘기는 한 요 정도 하겠고 아까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이고 이거 아니지. 그냥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그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 LA에서 그 요번에 그 어디냐 댈러스 가서 됐지. 달라스 텍사스주. 근데 시차는 시카고하고 같은 축이라 2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LA에서 뉴욕 가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차이 3시간 차이 나는 거고 지금처럼 일리노이 그 텍사스 정도 가면 한 2시간 차이 나고 그거는 충분히 적응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과 미국이 땅덩이 크기가 비슷한데 중국은 시차가 1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북경시를 쓰는데 북경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럼 저 왼쪽에 이제 신장, 위구르, 뭐 쿤밍 이런 쪽이 있어요. 거기는 시차가 한 4시간인가 3시간 차이나.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신장에서 해가 해 뜨는 시각은 9시, 10시 일대가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 같으면 뉴욕하고 LA가 시차를 똑같이 맞추는 건데 참 중국은 부조리한 나라요. 이상하잖아. 자, 그럼 이제 주요 지표